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공부 잘 됩니까? 예,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어느 분들은 너무 잘 된다고 그러시는데 공부는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별로 안 좋아진 사람 중에 한 부류가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런 분들. 미쳐볼 것 같아. 그치? 그러잖아요.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데. 자, 오늘은 기본 이론 과정이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3, 4월도 이론 하겠지만, 이제 네 번째. 자, 기본 과정이잖아요. 이제 오늘은 배울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시작론 배우고 정책론 배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시작론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제2편 경제론이 끝나고 제3편 부동산 시작론입니다. 여러분들 민법 잘 되는가요? 공법 잘 되는가요?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안 되니까 그냥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나는 왜 안 될까 그러지 말고 옆에 언니가 대답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옆에 언니는 집에서 뭐 예습을 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 언니는 왜 잘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우리 60점 맞는 시험이고 시험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좀 지대 이론도 배우고 입지론도 배우고 오늘은 계산 문제도 하나 해보고 그러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그럴 거예요. 오늘부로 해서 아마도 전략이 바뀔 겁니다. 나는 민법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가 오늘 공부합니다. 개론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민법 토요일 날도 반드시 와서 수업을 들어달라 이런 의도요. 많이 오늘 어렵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개론이 어렵구나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자, 그래요. 어려워요. 민법도 어렵고 공법도 어렵고 다 어렵고 개론도 어렵습니다. 뭐 쉬운 게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된다고요. 제가 매번 이럴 때 쓰지만 자, 이건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돼요? 합격이라고 읽어야지. 합격. 반복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합격입니다. 합격. 이게 그러니까 반복하면 합격입니다. 한 번 수업 듣고 책 한 번 보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갔다. 그러면 기적이 아니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근데 똑같은 내용을 10번 보고 시험 보러 가서 떨어졌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번 보면 무조건 합격이 되겠다. 나는 10번 보고 떨어졌다. 그것은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부동산 시장론을 이렇게 배웠는데 부동산 시장론에서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기능, 특성 이렇게 배웠고 두 번째 주택시장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책 순서로 보면 효율적 시장이 이렇게 나와요. 네, 효율적 시장은 제가 이번 수련회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장론 전반부입니다. 그럼 후반부는 오늘부터 이제 후반부 할 건데 지대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입지이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 공간 구조는 정말 1년에 한 번만 수업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 필요 없고 오늘 지대이론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입지론에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3편이 끝나고 나면 이 부동산 시장은 완전입니까? 불안정입니까? 불안정인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인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입니다. 그것을 시장이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럼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대 이론부터 공부할 건데 지대 이론, 도시 공간 구조 이론, 그다음에 입지론은 전부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견해를 배워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배웁니다. 자, 강의 노트는 29쪽, 기본서는 160쪽. 지대, 입지, 도시 공간 구조 기본서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뭐 이상한 그림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서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강의 노트하고 동영상을 중심적으로 이제 공부해 주셔야 되는데 복습할 때도 이제 지대 이론 가보자고요. 지대 이론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한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데 가장 먼저 지대와 이렇게 지가가 있네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가와 지대. 그러니까 오늘 지대 이론을 전부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지가가 뭐고 지대가 뭔가 이런 거 이제 공부하고 뭐 고전학파도 나오고 신고전학파도 나오고 막 복잡하다고 책 보면 그런 건 지금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대는 토지 사용료고 지가는 토지 가격입니다. 토지 가격을 지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전에 아주 초창기 때 이 지가와 지대에 대해서 한 3번에 걸쳐 시험에 나오는데 20년 전에 제가 20년 전에 그러면 중요성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가와 지대를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학을 배우니까 이자율하고 부동산 가격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만 볼게요. 자, 이자율하고 부동산 가격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학문적으로 논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자율이 떨어지면 은행 이자율이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은 높아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높아집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대출을 많이 받으면 부동산 수요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거 하나 보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할까요? 이 지가가 토지 가격입니다. 그럼 이 지가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의 가격은 이 토지의 사용료가 높다면 제가 이 토지를 빌려 쓰는데 사용료가 높을수록 이 토지 가격은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가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 토지의 사용료가 지대라고 지대. 이 지대를 이자율로 이렇게 나누면 돼요. 나누면 이게 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 시험에 20년 전이지만 이제 한 3번 물어봤는데 모든 분수식은 오늘 이런 분수식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분수식은 이렇게는 비례관계 있어요. 이렇게 비례관계. 비례관계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토지의 사용료가 높다. 그럼 지가는 당연히 높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율하고 지가는 무슨 관계 있을까? 반비례 관계 있다. 반비례. 그러면 이 지가는 토지 가격이고 토지가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지가를 부동산 가격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부동산 가격. 그럼 부동산 가격과 이자율은 무슨 관계 있을까? 반비례 관계 있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이자율이 높아졌어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대출 많이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부동산 수요 감소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자율이 매우 높으면 굳이 부동산 살 필요 없어요. 은행에다 예금해놔도 수익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다면 부동산 시장에 돈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한다. 그러면 부동산 수요는 감소하고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하고 부동산 가격은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 이거 하나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거 하나 딱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지대는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의 토지 사용료입니다. 그럼 한 달 동안 1년 동안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 나야 돼요? 한 달 동안 1년 동안 제가 그랬어요.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요? 유량. 지대는 유량 개념이라는 거. 한 달 동안 1년 동안 일정 기간이잖아요. 그럼 유량 개념이겠죠. 지가는 토지 가격이죠. 그럼 가격, 가치, 재산, 자산, 인구 이런 것은 유량 저량? 저량. 기억이 전혀 없습니까? 아, 그렇구나. 안 배운 것 같아요? 전혀? 유량과 저량을 제가 설명하지 않았나? 우리 학원에서 유량과 저량을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그렇구나. 나는 안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 그러길래 어느 분은 눈을 크게 떠. 그럼 제가 뜨면 안 했나? 이렇게. 자, 이 정도. 그러니까 지가와 지대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아니라 이런 공식 외우지 말고 뭔만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거 하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굳이 따져보면 지대는 유량이고 지가는 뭐다? 저량이다. 일단 본격적으로 이 지대 이론에서는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지대 결정 이론. 지대 결정 이론 또는 지대 이론 그래요. 뭐 이게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니카도라는 사람은 차액지대를 이야기했고 마르크스는 절대지대를 이야기했고 여기에 설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니카도라는 사람은 지대를 이야기하는데 니카도가 말한 지대를 차액지대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라는 사람도 지대를 이야기하는데 마르크스는 나는 절대지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거야. 나는 지대가 이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니카도도 나는 지대가 이거라고 생각한다. 그걸 니카도의 차액지대를 그런다고. 그럼 이 두 사람은 끝납니까? 아니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또 나와 이렇게 봐봐요. 튀넨도 나오고 알론소도 나오고. 여러분이 너무 힘들까봐 이 준지되는 사람 이름 안 써놨습니다. 마샬이라는 사람이거든. 마샬. 또 있어. 오늘 안 배우겠지만 또 파레토도 나오고 막 복잡해 이렇게. 자, 그러면 시험은 매우 쉽게 나와요. 이 부분 나오면 어렵지 않게 나온다고요? 아주 어렵게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그러니까 10번을 시험을 내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아주 어렵게. 그렇지 않으면 매우 쉽게. 그럼 선생님,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 그때 두 번 정도에 걸리면 어떨게?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쉽게 나올 때 걸릴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니카도가 차액지대를 이야기했는데 니카도라는 사람은 시골 토지를 연구한 거야. 그럼 여러분 시골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겠습니까? 그 토지의 비옥도겠습니까? 비옥도. 비옥도가 기름진 땅이냐 기름지지 않는 땅이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리카도라는 사람은 토지의 비옥도, 요 비옥도, 토지마다 비옥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카도의 차익지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비옥도라고, 비옥도. 심지어는 이 시험에 낼 때 이렇게 박스를 주고 나서 여기다가 기억, 니은, 디귿 이게 막 설명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비옥도 나옵니다. 비옥도. 이렇게. 그 다음에 한계짓은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 이 내용은 무슨 지대 이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 비옥도 나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비옥도 나오면 무조건 뭐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리카도는 지금 차익지대에서는 공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막 접근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리카도 나오면 비옥도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리카도라는 사람은 시골 토지는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 토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특별하게 쓰십시오 하는 것 외에는 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은 99%가 강의 노트 있는 거, 여기 쓰는 것도 99%가 강의 노트 있는 거, 저녁에 그걸 외워가지고 오니까 내가 이 강의 노트 내용을 그러다 쓰니까 여러분 쓸 필요 없어.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다가 말을 빨리 한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외운 거야. 늦게 오면 잊어버리니까 빨리 해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자, A, B, C, D 토지가 있습니다. 천천히 외우지 않았다고 해서 보여줘야지. 천천히. 자, 그럼 A, B, C, D 토지가 있는데 리카도는 이 토지마다 비옥도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럼 비옥도가 차이가 있으면 똑같은 작물을 재배해도 비옥한 토지일수록 생산성이 높겠죠. 수확물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A 토지가 비옥도가 가장 높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생산성인데 이걸 생산물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A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해서 내다 팔았어요. 팔았더니 400원이 나왔대. 400원이. 그게 이제 생산물 팔아서 400원은 수익이 확보됐다는 소리야. 근데 B 토지는 비옥도가 좀 낮아. 300원. C 토지는 더 낮아. 200원. D 토지는 더 낮아. 100원. 그러니까 D 토지를 작물 재배해도 받아 팔아도 생산물의 가격은 100원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A, B, C, D 토지 중에서 D 토지가 비옥도가 가장 낮다는 소리라고. 이게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작물 재배하고 면적은 똑같아. 2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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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평. 똑같은 보리 재배했어. 근데 A 토지가 비옥도가 가장 높으니까 보리가 가장 많이 재배된 거야. 그래서 팔았더니 400원 나온 거야. 자, 생산비. 생산비 들어가겠죠? 생산비는 다 똑같을까 다를까? 다 똑같지. 똑같은 200평에다가 똑같은 보리를 재배했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다 200원이에요. 이렇게. 200원. 이렇게. 자, 그러면 C 토지를 유시해봐. C 토지. C 토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아. 이걸 생산물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거든. 생산물 가격. 그럼 C 토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어떤 토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은 토지가 있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걸 뭐라 하겠냐면 리카도가 한계지라고 한 거예요. 한계지. 한계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 C 토지를 경작했습니다. 그럼 200원 수확을 발생시켰어. 200원이. 근데 생산비가 200원 들어갔어. 그럼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지대로 지불할 게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게 골자예요. 그러면 한계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기 때문에 지대가 없다. 지대가 없다.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A 토지 뭐예요? A 토지는 C 토지 한계지보다 생산성이 높죠. 생산성이 얼마 높아요? 200원. 그 차이가 지대가 된다는 소리야. 그 차이가. 그래서 차액지대 이렇게 부른다고. 차액지대. 자, 그러면 이제 지대를 써볼 건데 A 토지 지대는 얼마일까? 200원. B 토지 지대는요? 100원. C 토지 지대는 한계지 없음. D 토지는 재배하지 않음. D 토지는 재배하는 순간 손해 보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럼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 나오면 리카도는 시골 토지, 농촌 토지는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계지라는 개념을 대비해서 한계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으면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A 토지, B 토지는 C 토지보다 생산성이 높다. 그걸 우둥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둥지. 그 우둥지라는 개념은 나오지 않아 시험에. 한계지보다 생산성이 높은 토지를 우둥지. 그럼 A 토지는 우둥지입니까? 예, B 토지도 우둥지죠? 그럼 여기다가 A 토지의 지대, 이거 써볼까요? A 토지의 지대는 A 토지의 생산성 얼마? 400원. 한계지 생산성 얼마? 200원. 뺀 게
200원이 지대가 된다. 그래서 우등지와 한계지의 생산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그 차이가 지대가 된다. 그래서 차액지대. 자, 그러면 이 지대 1번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념이고. 자, 그러면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 시험이 나오면 첫 번째 지대 발생 원인에서 비옥도만 외우시라고. 비옥도만. 요 뒤에 건 지금 하지 말고 비옥도. 그러니까 비옥도가 나오면 리카도 하시면 된다고. 그다음에 한계지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겠죠? 한계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죠? 그러면 지대에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 나와. 그러면 리카도의 차액지대 서리가면 A, B, C, D 모든 토지에서 지대 발생한다. 올까 X일까? X. C, D 토지는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이게 포인트.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정리.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1번 타자가 비옥도가 나와야 되고 한계지에서는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토지에서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끝이야. 자, 기본수라는 얘기 끝이라고. 이제 3, 4월달 과정에 제가 여기다 뭘 하나 더 붙여줄 건데. 자, 여기까지만요.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마르크스. 여기 공산주의자 칼막스. 그 마르크스입니다. 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우리를 가장 편하게 해요. 공부될 거 하나도 없거든요. 마르크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모든 토지에서 지대 발생한다. 비옥도하고 상관없다. 리카도는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도 있죠. 근데 마르크스는 그렇지 않다. 토지는 비옥도에 상관없이 모든 토지에서 지대 발생한다. 리카도 아니 마르크스 제가 물어봤습니다. 마르크스한테 너를 왜 그렇게 생각하니? 마르크스야. 그랬더니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비옥도에 상관없이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이게 끝이야. 끝. 그러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가면 비옥도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다. 따라서 한계지, 최열등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요 최열등지는 D토지. D토지가 최열등지. 최열등지는 비옥도가 가장 낮은 토지를 최열등지라고. 그럼 리카도는 한계지부터 해서 지대 발생하지 않는데 마르크스는 모든 토지에서 지대 발생한다. 한계지, 최열등지, 지대 발생한다. 되셨죠? 그럼 끝. 자, 그럼 마르크스가 나왔습니다. 마르크스가 나오면 지대 발생 원인은 토지 사유화에 있다. 자, 두 번째 한계지, 최열등지에서 지대 발생한다. 고로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다. 되셨죠? 근데 반대거든. 봐봐요. 3번 리카도의 차액지대 3번은 한계지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 지대 발생한다. 리카도는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다. 되셨죠? 이 반대니까 가끔씩 우리 시험에 물어봅니다. 자, 이제 티넨이라는 사람으로 갑니다. 티넨이라는 사람은 입지교차 지대설, 위치 지대설을 말합니다. 자, 배경은 이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배경은 좀 이따 설명하고 바로 본론으로 가보면요. 자, 이렇게 한 거야. 티넨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봐요. 이렇게 평지가 있다. 이렇게 평지가. 근데 여기가 도심이야. 도심이고, 여기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다. 이렇게. 그럼 A 토지, B 토지가 뭐가 다르냐면 위치가 달라요. 위치. 그럼 A 토지와 B 토지가 위치가 다른데 A 토지는 도심에 가깝게 있는 거야. 도심에 가까운 토지야. 근데 B 토지는 도심에서 멀리 외곽에 가까운 토지라고. 그러니까 외곽에 가깝다는 소리는 도심에서 멀리 있다는 소리야. 자, 티넨은 뭐라겠냐면 지대라는 것은 요 A 토지 있잖아요. A 토지를 내가 사용한다. 그럼 A 토지의 지대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된다? 지대라는 것은 그 토지를 A 토지를 내가 경작해서 생산물이 재배되면 그 생산물을 도심에다 갖다 팔자. 그럼 내가 A 토지에서 보리를 재배했다. 그러면 보리 재배한 것을 도심에다 내다 파는 거야. 팔면 그 보리의 가격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생산물의 가격이야. 생산물의 가격. 그럼 이 생산물의 가격에서 이 지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A 토지를 이용해서 뭔가 이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지대로 지불할 거니까. 그럼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자. 생산비. 빼고, 그리고 A 토지부터 해서 도심까지 작물, 보리를 운송했으니까 수송비 있을 것이다. 이 수송비를 빼자. 그리고 나머지가 지대가 된다. 이게 티넨이 말하는 지대라고, 지대. 자, 그러면
A 토지, B 토지, 지금부터 지대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여기 A 토지 지대를 한번 해볼게요. A 토지 지대. 그럼 A 토지 지대, B 토지 지대 해볼 건데, A, B 면적 똑같습니다. 비옥도도 똑같습니다. 아까 리카드는 비옥도가 다르다고 그랬죠? 근데 마르크스는 비옥도 똑같다, 면적도 똑같다, 똑같이 보리를 재배한다. 그럼 A 토지에서 재배하든 B 토지에서 재배하든 생산물의 가격은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겠죠. 똑같은 200평. 그 다음에 면적 똑같잖아요. 비옥도 똑같다. 똑같은 작물 재배한다. 그러면 똑같은 생산물 가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생산물 가격이 1,000원이다. 벌써 숫자 나오니까 숙연해졌습니다.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오늘 무슨 현충일인가? 지금 갑자기 생겼는데. 그럼 생산물 가격이 1,000원이죠. 그럼 생산비가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생산비도 같겠죠. 그럼 생산비를 500원이라고 이제 가정해봐요. 그럼 수송비가 있겠네요. 수송비가. 근데 이 수송비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 수송비는 1km 갈 때 도심에서 이렇게 1km 갈 때 수송비가 있겠죠. 그러면 A 토지까지 도심부터 A 토지까지는 5km예요. 5km. 5km고 A 토지부터 해서 B 토지까지 또 5km예요. 이렇게. 5km. 그럼 도심부터 A 토지까지는 5km고 도심부터 B 토지까지 몇 킬로입니까? 10km죠. 10km. 그럼 이 수송비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단위당 수송비가 있어요. 단위당 수송비는 1km 갈 때 수송비가 1km 갈 때. 여기에 거리를 곱해주면 그러면 단위당 수송비가 나오는 거야. 근데 튀내는 여기가 평지라고 가정한 거야. 평지가 아니면 그럼 단위당 수송비가 달라지는 거야. 단위당 수송비는 1km 갈 때 수송비거든. 그럼 이거 전부 다 평지라면 이렇게 가나 1km 갈 때 수송비는 다 똑같은 거야. 근데 평지가 아니라면 이 단위당 수송비가 똑같지 않다고. 봐요? 평지가 아니고 이렇게 산이 있다고 봐요. 그럼 산을 이렇게 넘어갈 때는 수송비가 더 단위당 수송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평지입니다. 이렇게 가정한 거야. 또 하나는 운송수단이 똑같다고 한 거야. 운송수단이 달라지면 단위당 수송비가 달라지는 거야. 자, 운송수단이 우마차가 아니면 오토바이, 자전거 달라지죠. 그러면 단위당 수송비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운송수단도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한 거야. 그러면 운송수단 똑같고 다 평지면 1km 갈 때 수송비는 다 똑같은 거야. 봐요? 그럼 A 토지하고 여기 이제 B 토지를 써볼 건데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미쳤나봐. 여기 위에다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500원인데 그럼 B 토지가 있겠죠? B 토지. 그럼 B 토지의 생산물 가격이 얼마일까? 1,000원. 생산비 얼마? 500원 이렇게. 자, 그러면 A 토지부터 해서 도심부터 A 토지가 5km죠? 그럼 평지고 운송수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1km 가나 이렇게 1km 가나 단위당 수송비는 똑같다는 소리야. 그럼 A하고 B가 달라지는 것은 뭔만 있어요? 거리만 달라지는 거야. 자, A 토지는 B 토지는 지대는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뺐는데 수송비는 단위당 수송비 곱하기 거리야. 그럼 생산물 가격 똑같죠? 생산비 똑같죠? 단위당 수송비 똑같은 거야. 그럼 A하고 B는 달라진 게 뭐예요? 거리. 거리 왜 달라졌어요? 토지 위치. 토지가 입지하는 장소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지고 그 수송비 차이가 지대가 돼버린 거야. 자, 그러면 여기 A 토지까지 수송비가 만약에 이게 2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200원. 그럼 A 토지가 수송비 200원이면 A 토지 지대는 얼마입니까? 300원이죠. 300원. 1,000원에서 500원 빼고 200원 빼니까. 자, 그러면 이제 B 토지는 수송비가 A 토지보다 몇 배 들어갈까? 2배. 2배. 자, 봐요. 도심부터 A 토지까지는 5km죠? 근데 도심부터 B 토지까지는 10km야. 그럼 A 토지까지가 수송비가 200원이라면 B 토지까지 수송비는 얼마가 되고? 400원이 되는 거지. 400원. 400원? 그럼 수송비가 400원이죠. 그럼 B 토지 지대는 얼마? 100원. 그럼 A 토지하고 B 토지 비옥도도 똑같은데 왜 이 지대의 차이가 났을까? 결국은 수송비의 차이. 그 수송비 차이는 위치의 차이. 그게 튜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의 골자. 그래서 튜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은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해서 위치지대. 그럼 지대는 생산물에 가서 생산비 빼고 수송 빼고 이건 안 중요하죠. 안 중요하고 2번 토지의 위치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있고 수송비의 전략분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
그럼 T는의 입지교차 지대설에서 나와야 될 게 위치, 그 다음에 수송비 이렇게. T는의 입지교차 지대설이 하면 토지마다 생산비의 차이가 있고 생산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발생한다. OX, X. 생산비가 아니라 뭐야? 수송비. 그럼 T는의 입지교차 지대설이 나오면 머릿속에 위치, 그 다음에 수송비, 이게 골자. 자, 그러면 도심에 가까운 토지는 수송비가 저렴하겠죠? 거리 가까우니까? 그러면 지대는 높겠네.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겠네. 지대는 낮겠네. 이게 골자. 되셨습니까? 이렇게. 다른 배경 설명도 있습니다. 그 배경 설명 지금 하지 말자고요. 자, 4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요 입찰이란 말은 경매에 참가한 거야. 경매에 참가. 자, 그러면 입찰지대가 뭔가? 여기 A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번호수 붙이자고요. 자, 1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요 1번지 토지가 있는데 이 1번지 토지를 이제 경매에 내놨습니다. 이 토지, 1번지 토지 1년 동안 사용자 찾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붙였어. 그랬더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과 D라는 사람이 이 경매에 참가했어요. 그래서 A가 1억을 제시합니다. B는 8천을 제시하고 C는 6천 제시하고 D는 7천 제시했습니다. 5천 하려고 그랬죠? 7천 할 겁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진 않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토지 누가 이용합니까? A. 그럼 A라는 사람은 이 1번지 토지를 자기가 경작해서 1억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자, A라는 사람이 이 1번지 토지를 경작해서 8천만 원밖에 수익을 얻을 수 없다. 그럼 1억을 제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자기 인건비 빼고. 자기 인건비 안에 1억이 들어갔다. 그럼 자기 인건비 2천만 원 빼고 8천만 원까지 지불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건비 빼고 A라는 사람은 1번지 토지를 통해서 1억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수익을. 근데 B는 8천만 원밖에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B는 8천을 제시했고 A는 1억을 제시했는 거야. 그럼 이 토지 A에게 배당된다고? 그럼 이 1억이 입찰지대가 되는데 A라는 사람은 이 토지에 대해서 1억만큼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야. 그럼 결국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자 A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소 금액일까? 최대 금액일까? 최소 금액이 아니고 최대 금액이라는 거.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 최대 금액이라는 거. 이게 포인트. 알론소 입찰지대에서는 이 최대 금액이냐 최소 금액이냐 갖고 매우 시험에 잘 내는 거야. 최대 금액. 잘 이해 안 돼요. 그럼 알론소 입찰지대 나오면 최대 금액 이거 기억납니다. 최대 금액.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이 1번지 토지를 이용해서 자기 인건 빼고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1억이온 거야. 초과 이윤. A라는 사람은 1번지 토지에서 자기 인건비 빼고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억이었다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 1억을 1번지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해버리면 A라는 사람은 초과 이윤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1번하고 2번 중에서 1번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알론소 입찰지대가 나오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무슨 금액? 최대 금액. 최소 금액이라고 두 번 나왔어. 최소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틀린 말이야. 최대 금액이라고 두 번 나왔어. 그럼 옳은 말. 최소 금액이라고 두 번 나왔습니다. 틀린 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네 번 냈던 거야. 지문에. 자, 이제 준지대 갑니다. 준지대 하기 전에 어차피 우리 와서 앞으로 진도 쭉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고 와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준지대 하기 전에 제가 화면을 딱 바꿨죠? 그럼 오늘 지대 이론 4개 배웠어요. 지금까지 준지대 하기 전에. 이름이라도. 첫 번째 리카도의 뭡니까? 아, 맞아. 리카도 뭐 비역도 맞아. 이름. 한 개지? 아니, 리카도가 주장한 지대 이론의 이름, 차익지대. 아, 미안해.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못했구만. 그 타이틀을 말을 하면서 타이틀. 리카도의 차익지대. 그 다음에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그 다음에 튀네는 뭡니까? 위치지대 다른 말로 입지교차지대설. 그 다음에는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렇게 어렵다니까, 이렇게. 잘 처음에 연결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 욕심은 여기 화면에 떠 있는 거, 강의 노트 있는 거 여러분이 전부 다 알고 가면 좋을 텐데 그것은 제 욕심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들었으니까 거기 사람 이름하고 지대 이론하고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 이름이라도 알자는 소리야. 화면 딱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네. 자,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름 다시 한번 바꾸니까요. 이름. 네. 제가 욕심을 내서 막 많은 걸 알려주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는 더 힘들 수 있더라고. 그래서 많이 안 알려주려고. 이렇게. 뭐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그럼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나왔습니다. 그럼 중요사 한번 꼽아봐라. 비옥토. 한계적 지대 없다. 이렇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토지 사유화. 모든 토지의 지대 발생한다. 어디로 가니?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위치 지대설,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 차이, 수송비의 차이에서 지대의 차이, 그럼 끝. 그 다음에 알론소 입찰지들 최대 금액.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영역에는 최대 금액. 자, 준지대. 준지대는 마샬이라는 사람, 마샬. 자, 지금부터 이제 준지대를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 이 준지대에서 앞에가 준자 붙었네요. 앞에가 준자 붙은 거 공부 한번 했었죠. 준부동산. 그러면 이 준부동산을 배워놓는데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해주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준지대는 본질이 지대다 아니다? 아니라는 소리야. 지대는 토지 사용료라고. 지대가 토지 사용료죠? 근데 준지대는 토지 사용료는 아니지만 너는 마치 꼭 지대의 성격을 갖구나 이런 뜻이라고.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준지대는 토지 사용료가 아니라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이거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자, 그 다음에 기계가 있고, 기구 있어요. 복사기, 기계잖아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다 생산 요소인가요? 토지도 생산 요소고, 기계, 기구도 생산 요소거든요. 생산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공급이 변할 수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공급이 단기도 고정되어 있고, 장기도 고정되어 있고, 장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나라 토지 공급량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계기구. 기계기구 공급이. 자, 지금 하루아침에 복사기를 만들어낸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복사기를 만들어낸다. 그거 안 되거든요. 복사기를 만들려면 일정 기간이 흘러가야 되거든. 그래서 기계기구는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고정돼요. 고정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복사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장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토지 사용료는 뭐라고 합니까? 지대. 토지 사용료가 지대죠? 그러니까 지대라는 것은 토지 사용료인데 토지는 공급이 고정된다는 소리야. 그런데 이 기계기구를 봤더니 단기적으로는 마치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되는 거야. 토지처럼. 지금 이해됩니까? 토지 사용료가 지대란 말이에요. 토지 사용료가 지대인데 이 토지란 놈은 공급이 고정되는 거야. 공급이. 근데 기계기구를 봤더니 기계기구는 장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기계기구의 사용료가 단기적으로 보면 마치 토지의 성격을 갖는 거라고. 토지 단기적으로 공급 고정돼 있죠? 기계기구 단기적으로 공급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료가 지대인데 이 기계기구의 사용료는 단기만 본다면 마치 토지 사용료의 성격을 갖는 거야. 공급이 고정됐다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기계기구의 사용료를 마샬이라는 사람이 준지대라고 부른 거야. 왜? 지대라고 할 수 없잖아. 토지가 아니니까. 근데 마치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해서 준지대 이렇게 부른 거라고. 그러니까 준지대라는 것은 토지 사용료가 아니라 기계기구 등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라는 보수. 이게 사용료. 이 사용료를 마샬이 준지대라고 부른 거라고 이렇게. 자, 여기 봐봐요. 공급이 고정됐다.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토지. 근데 기계기구도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너희들 토지는 아니지만 공급이 고정됐다는 것이 토지의 성격과 유사하구나. 그럼 너희들의 사용료를 지대화할 수는 없으니까 토지 사용료하고 성격 유사해서
준자를 붙여서 준지대다 이렇게 불었다는 소리예요. 불었다. 누가? 마샬이.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에. 준지대란 기계기구 등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생산 요소의 보수 사용료를 말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두 번째 준지대의 크기. 요 준지대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 다 나와요. 이렇게. 요것밖에 안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준지대의 크기. 토지 사용료. 이 토지 사용료인 지대의 크기는 토지 수요 공급으로 결정되는 거야. 그럼 준지대도 토지 사용료는 아니지만 준지대도 기계기구의 사용료지만 여기 수요 공급으로 결정된다고. 그러니까 사용료, 가격 전부 다 수요 공급으로 결정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기계기구의 사용료가 준지대인데 준지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기계기구는 지금 공급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면 공급은 사용료에 영향을 미칠까 미치지 않을까? 미치지 않는다고.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사용료에 영향을 미치겠죠. 공급이 증가했다? 그러면 사용료는 하락하는 거야. 그 공급이 감소했다? 사용료는 증가하는 거라고. 높아지는 거라고. 근데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공급은 준지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그러면 준지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요일까 공급일까? 수요라는 소리야. 수요. 그럼 기계기구의 수요가 많으면 준지대는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지. 기계기구의 수요가 감소하면 준지대도 떨어지겠지. 따라서 준지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공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생산요소의 수요의 크기를 결정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천에 복사기라는 기계가 지금 100개가 있다. 100대가. 이게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거야. 그럼 100대가 있으면 이 기계에 대한 수요자가 100명이냐 1000명이냐 10,000명이냐 아니면 10명에 따라서 이 복사기의 사용료가 달라진다는 소리야. 공급이 이미 고정됐으니까. 따라서 준지대 크기를 결정한 것은 생산요소 수요 공급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생산요소 수요로 결정된다. 공급이 고정됐으니까. 자, 이제 3번. 이 지대는 상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토지 사용료야. 그러니까 이 공급이 고정됐다. 그게 지대라는 소리야. 그럼 준지대로 가볼까요? 준지대는 기계기구의 사용료인데 기계기구는 단기적으로만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고정됐을 때만 준지대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러면 준지대는 영구히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럼 뭘까? X일까? X가 되는 거야. 단기에서만 발생한 단기에서만. 왜? 기계기구는 단기적으로만 공급이 고정됐으니까. 이게 준지대. 자, 정리합니다. 준지대라는 것은 토지 사용료는 아니다. 근데 왜 준지대라고 불렀냐? 기계기구가 비록 단기적이지만 토지의 성격처럼 공급이 고정됐다. 그래서 마샬이 기계기구 등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에 대한 사용료를 준지대라고 불렀다. 마치 지대의 성격과 유사하니까. 준지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면 뭐가 결정한다? 수요가 결정한다. 준지대는 공급이 고정됐으니까 준지대라고 부른 거야. 그럼 공급이 고정되지 않고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는 준지대라는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준지대는 영구히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된다는 거. 그러면 준지대는 장기적으로 발생한다? 단기적으로 발생한다? 단기적으로 발생한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대 이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지대 이론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입지론을 가는 거예요. 입지론. 자, 입지론을 가볼게요. 자, 기본서 좀 이따 복기를 하고 이제 강의 노트 한번 가봐요. 강의 노트를 가면 그러면 31쪽에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고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넘겨요. 넘겼더니 32쪽에 입지론 나왔습니다. 자, 입지론인데 이 입지론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네 가지가 있냐면 상업입지가 있어요. 상업입지는 상점은 어디에 있으면 좋습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업입지, 공장은 어디에 있으면 좋습니까? 그럼 주거입지도 있겠죠. 주택은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 그 다음에 농업입지, 농사는 어디에서 지으면 좋을까?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입지론은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우리 시험은 상업입지하고 그 다음에 공업입지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데 비중은 상업입지가 90%고 그럼 공업입지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업입지를 먼저 공부하는 거야. 상업입지를. 공업입지는 마지막에 딱 한 번만 듣고 가도 상관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상업입지를 공부할 건데 이 상업입지도 크게 보면 두 가지만 공부하는 거야. 어떻게 두 가지 공부하냐면 자, 첫 번째 상권이론이라는 게 상권이론. 이 상권이론도 역시 다른 나라 사람들 이봐요. 네일리 나오고 이 다음에 뭐 허프도 나오고 막 복잡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견해를 배우는 거야. 학자들의 견해. 그리고 상점의 종류. 상점의 종류 이렇게 했는데 상점의 종류는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입지는 상권 이론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학자 한 5사람? 5사람 정도 이렇게. 아까 우리 지대 이론에서 사람 몇 명 나왔던가요? 리카도 나왔죠? 그 다음에 누구 나왔어요? 마르크스, 튀네. 그 다음에 누구 나왔습니까? 알론소, 그 다음에 마샬. 이렇게 5명 나왔잖아요. 나중에 또 배워. 몇 명 더. 그럼 이게 상업입지론에서도 한 5명 알고 가면 된다고. 요 상점의 종류, 상점의 유형 나오죠? 이건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상권 이론을 배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상권 이론 쭉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상권 이론에서는요, 4사람 정도 배울 건데, 자, 먼저 네일리 나왔네, 네일리. 요 네일리 나왔잖아요. 네일리 나오고, 그 다음에 허프라는 사람이 나오고, 요 사람 이름이거든요. 여기 호프를 잘못 쓴 건 아닙니다. 호프 잘못 쓴 게 아니고, 허프라는 사람 이름이요. 자, 그 다음에는 요 크리스탈러가 나와요. 크리스탈러. 그럼 3사람 나왔네요. 3사람. 자, 이 크리스탈러까지 할 건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크리스탈러까지 해서 상업입지론 3사람만 배울 건데, 오늘은. 그러니까 입지론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한 것은 이제 배우게 된다요. 배우게 되는데, 가장 먼저 네일리의 소멸 법칙 나와요. 그러니까 네일리의 소멸 법칙 계산 문제를 출제합니다. 예.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 나오거든요. 얘도 계산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근데 네일리의 소멸 법칙과 허프의 이 확률 모형 계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거의 다 맞춘다고요. 다 푸시더라고. 그래서 한 10월 달쯤에 되면 저를 보면 그래요. 교수님, 올해 네일리가 나올 것 같아요. 허프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거는 자신 있나 봐. 저는, 예, 자주 모의고사도 보고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요 네일리의 소멸 법칙이 4번인가 시험에 나왔는데, 우리 실제 시험에서 계산 문제, 요 계산 문제거든요. 요 계산 문제. 4번인가 나왔는데, 요 계산 문제 썼잖아요. 4번 나왔는데, 4번 다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거야. 숫자만. 그래서 오늘 계산 문제 해볼 거라고. 계산 문제. 그러면서 개론은 어렵구나. 이걸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허프도 나오죠. 허프도 또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허프도 계산 문제 있는데, 허프는 네일리하고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네일리만 오늘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일리의 소멸 법칙부터 해볼 건데, 지금 하면 이게 뭐 계산 문제를 다 못 끝내고 할 거니까 좀 빨리 쉬는데 정확히 10분만 쉬었다 여섯 할게요. 되셨습니까? 예.